안녕하세요. 오늘의 천자문 사자는 안문자세입니다. 기러기 안, 문문, 불글자, 변방세입니다. 이 사자는 만리장성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안문은 만리장성 동쪽 험준한 안문관 일대를 말하며 자세는 만리장성 서쪽 적색 흙바람이 이는 타클라막한 사막 일대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자를 번역하면은 기러기가 넘나드는 험준한 동부 산악에서 붉은 흙바람이 이는 서북 사막까지 이어진 만리장성이 되겠습니다. 안문산은 산서성 북쪽의 해발 1950m 이상의 고봉으로 이루어진 지역이며 산해경에 따르면 봄철 남에서 날아온 기러기가 험준한 고봉을 피해 고봉 사이에 설치된 안문관으로 북으로 올라가는 진풍경을 연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러기가 지나가는 통로란 의미로 안문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안문관은 흉노적의 침략을 막는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하였기 때문에 수많은 전투가 있었던 전장이기도 합니다. 여시춘추에 따르면 천하 구세 안문위수라 적혀 있으니 하늘 아래 9요새 중에 안문이 그중 우두머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문관은 중화 제1관이라는 호칭을 얻게 됩니다. 만리장성에는 약 13개의 관문이 있습니다. 이 동쪽 끝은 제1관으로서 산해관으로 불리우며 높은 산자락 아래 황해를 직접 바라보고 있어 천하 제1관이라고 불리웁니다. 그 반대편인 이 서쪽 끝은 이 고비사막을 지키는 제11관 가욕관으로 고대 비단길을 여는 교통 요충지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붉은 토양의 황량한 지역으로 붉은 모래바람에 잠긴 이 관문의 모습에서 이곳 만리장성을 자세라 불리웠습니다. 또 다르게는 진나라 때 축조한 이 장성의 재료가 붉은 벽돌이었다 하여 자세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산해관에서부터 이 황허강에 이르는 동부 장성은 불에 구운 회색 전으로 견고하게 구축이 되었지만은 황하강 서쪽 장성은 햇빛에 말린 붉은 벽돌로 구축하여 매우 조잡하였습니다. 이들 지역은 청나라 때에는 거의 보수를 하지 않아 원형을 몰라보게 허물어지고 문화혁명 때에는 많은 장벽 재료들이 집을 짓는데 빼내져 사라졌습니다. 한반도 옛 성들이 석재를 따듬어 구축되었다면 대부분의 중국 이 장성들은 흙을 구워 만든 이 전으로 성을 구축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가장 험준하다는 이 안문관 그리고 만리장성 동쪽 끝인 시작점인 이 산해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 서쪽 끝인 가욕관이며 이곳은 돈항 서남 비닥길 남로에 세워진 제12관 양관으로서 이제 허물어져 이제 흔적도 알아보기 힘든 상태입니다.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러기 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는 기석음, 사람인 세 추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기러기를 나타내는 기러기 안은 이 자형 말고도 매우 다양한 다른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기러기가 가지는 다양한 모습과 의미 때문에 소전에서부터 이 여러가지 형태, 다양한 형태들로 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갑골자형은 오히려 단순하며 한 가지 모습입니다. 이 갑골자는 이 장인공과 세추의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인공은 목수가 사용하던 기구를 나타내는 자형입니다. 갑골자형은 크기를 청량하는 자 또는 집틀을 다지는 돌달구 형태이며 검문으로 와서는 청동 손칼 형태로도 표시되고 쇠를 담금질하는 이 모루 형태로도 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각골 자형에서부터 항상 있어온 형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크기를 측량하는 이 자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클거자, 이 클거자도 이 크기를 측량하는 사람을 그린 데서 나왔습니다. 클거는 건문을 보면은 큰 대자의 사람이 손에 이 자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소전으로 와서는 이 자를 든 손만 그려진 형태로 단순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의 원래 의미는 이 자로 크기를 측정하다 또는 크기를 측정하는 자라는 뜻이었지만은 점차 그 의미가 크다라는 의미로 진화가 되어 클거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러기 안의 각골 자형은 크기를 재는 자와 세추자가 함께하여 이 크기가 큰 기러기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제가 일전에 작은 새는 세추, 큰 새는 세조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세조는 날개가 큰 새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도 이 세추와 세조의 쓰임은 엄격히 구분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건문자형도 각골자형과 변화가 거의 없이 장인공과 세추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전으로 넘어가면서 이 기러기가 가지는 여러가지 의미들이 추가되면서 형태 변화가 발생됩니다. 기러기는 겨울 철새이기 때문에 겨울에 남하여 이 강가에서 지내다가 봄이 되면 다시 시원한 북쪽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언덕을 넘어가는 새라는 의미로 이 기슭임이 추가되기도 하고, 강에서 겨울을 지내는 새라는 의미로 이 삼수변이 추가되어서 이 강자를 형성하죠. 그래서 강에 머무는 새로 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일부 자형에서는 이 자가 세추자가 아니고 세조자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큰 새를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기러기 안은 이 건문 자형이 약간 오기가 된 형태입니다. 건문에서는 이 언덕을 넘어가는 기러기를 의미하는 자형이었는데, 소전에서 이 부위가 장인공 형태인데 장인공이 아니고 여기 사람인 형태로 오기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오기가 된 데는 까닭이 있습니다. 이 모습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 사람이 기러기를 안고 언덕을 넘어온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것은 고대 한족의 혼인 풍俗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고대의 한족 혼인 풍俗에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갈 때 홍색 보자기에 기러기를 사서 들고 갔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러기는 한번 짝을 지으면 평생 함께한다 하여 백년해로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보이는 소전자형은 신랑이 들고 가는 새가 기러기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또 기러기 안을 나타내는 또 다른 자형으로는 이 방패간이 들어간 형태가 있기도 합니다. 방패간은 원래 방패를 나타내는 자형은 아니고, 이 각골 자형을 보면은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린 이 호딴자, 호딴과 유사한 이 새사냥 도구였습니다. 즉 겨울철 새사냥 도구의 사냥감이 이 남한 이 기러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패간이 들어간 자형은 이 팔맷돌로 이 사냥하는 새가 기러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는 이 기슭음 대신에 여기 병질역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는 추운 이 북쪽을 피해 가을에 남으로 내려오는 이 기러기의 모습에서 떠돌다, 병들다는 의미가 부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러기 안은 그 의미가 기러기, 철새, 가을, 이 떠돌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혼인 때 사용하던 기러기는 나중에는 이 살아있는 기러기가 아닌 목각 기러기를 갖고 갔기 때문에 이 기러기는 가짜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로 재미난 점은
신랑이 기러기 목각을 갖고 가던 이 한족 풍습은 중국에서는 일찍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풍습이 한반도로 전해져 한반도에서는 조선 말까지 이 풍습이 유지되었습니다. 다음 자는 문문자입니다. 문문은 각골자를 보면은 두 짝의 미닫이문이 그려진 형태입니다. 원래는 이 문의 기둥까지 이렇게 그려져 있어서 동네나 집을 들어가는 대문을 그린 자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는 문이란 뜻과 함께 대문, 집안, 문볼 등과 같이 큰 집단에 들어가는 문도 의미합니다. 또한 문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통로의 의미가 있어서 또 다른 뜻으로는 해결책, 방법, 방도, 비결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럼 문이 한 짝이 있는 형태는 무엇일까요? 그건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던 지게호입니다. 지게호는 일반적인 보통 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매달려 있다는 의미로 지게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집, 방, 가구 등의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지게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는 붉을자 또는 이 자줏빛 자가 되겠습니다. 이 자는 보면 위에 이차자와 아래 실사자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2차의 각골자를 보면은 여기 발리자가 있고 옆에 사람이 서 있습니다. 이 자형은 소정까지 그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오늘날 자형을 만들게 됩니다. 이는 이 사람이 이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차는 그 의미가 이곳, 여기, 지금을 의미하며 이에라는 이런 발어사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붉을자는 그 어원은 확실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처음 시작자인 건문을 보면은 실사자와 이차자의 합자로서 이 붉은색과는 상관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붉은색 계열의 염색은 이 홍화, 황토, 소목 등의 이 천연재료로 물들이고 매음제로 착색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주색 염색은 좀 더 복잡합니다. 자주색을 띠는 천연물이 매우 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귀함 때문에 자주색은 황제의 색으로 불렸습니다. 중국 황제가 거주하는 성이 자금성인 것도 자색이 황제의 색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황제를 상징했던 색도 자주색입니다. 황제가 걸치던 이 자주색 망토는 이 소라고동 400만 마리를 잡아야 얻을 수 있는 염색액이 나온다고 합니다. 한편 동양에서는 자초 또는 지치로 불리는 뿌리껍질로 자주색 염색을 하곤 했습니다. 전국시대 기록에 따르면 자주색으로 염색한 비단은 일반 비단의 10배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술이 발전하여 보라색은 빨간색과 쪽색을 번갈아 염색하여 얻게 되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자주색 염색은 먼저 이 소목을 끓인 물로 붉게 천을 염색하고 다시 푸른빛을 내는 쪽으로 추가 염색하여 자줏빛을 얻어 잿물로 마무리 매음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붉을자 또는 이 자줏빛자의 검문자형은 이 실을 사람이 즉 발로 밟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 자색을 만드는 나무 뿌리 삶은 물에 장시간 이 천을 발로 밟아서 색소가 충분히 배어들게 하던 모습을 그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자는 오늘날 의미가 자줏빛 옷을 의미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변방새 또는 이 막힐 색이 되겠습니다. 이 자의 형태는 이 텀하자와 밑에 흑토자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뜻은 이 막다, 채우다 는 의미로 막힐 색이라 불리던 자였습니다. 각골자를 보면은 여기 진면자
그리고 여기 장인공이 두 개가 있고 밑에 두 손으로 받든다는 이 받들공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장인공은 장인의 도구를 뜻하기도 하지만은 이 장인의 이 솜씨를 뜻하기도 하여 여기서는 이 장인이 빚은 이 토기를 의미합니다. 즉 각골자는 이 두 손으로 이 토기를 가마에 이렇게 채워넣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검문 모습도 가마에 토기를 이렇게 차곡차곡 쌓은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의 처음 의미는 채워 넣다 였습니다. 그리고 검문 형태가 그대로 유지된 자형이 바로 이 막힐 색자입니다. 이 가마를 이 토기로 막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토기로 채운 가마는 이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 입구를 정말 진흙으로 막게 됩니다. 그래서 소전에서는 이 진흙으로 이 토기를 채운 이 가마의 입구를 막는다는 뜻으로 이 막힐 색자를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흑토자가 없으면 아직 안 막았다는 의미가 되므로 이 터마자도 이때 생겨나게 됩니다. 소전은 진시황 때 이사에 의해 다듬어진 자형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만리장성도 축조가 됩니다. 우리나라 성곽들은 대부분 석재를 다듬어 만들었지만은 중국 장성은 진흙을 구운 전을 사용하여 축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마에 이 쌓은 이 토기의 모습에서 나온 막힐 색과 이 구운 벽돌로 쌓은 장성은 그 모습이 이 비슷하다고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자는 이 변방을 두르기 위해 쌓은 이 장성이란 뜻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미로 변방, 요새, 보루, 샀다 란 뜻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때는 새가 아닌 색이 아닌 새로 읽히어 변방새가 되었습니다. 사진은 이 만리장성을 쌓기 위해 올려진 이 서부의 이 붉은 전과 이 동부의 회색 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 사자 안문자세 즉 기러기가 넘어가는 험준한 동쪽 관문에서 붉은 흙바람이 이는 서북 요새까지 이어지는 만리장성이라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리장성은 진시황이 축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부 축조한 것은 아니고 이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전국시대 북쪽에 원래부터 있던 이 연나라와 조나라 등이 쌓은 옛 장성들을 이어서 만든 거대 성벽이 되겠습니다. 진왕조 이후 역대 왕조들이 계속 유지보수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총 길이는 약 2700km 정도나 실제 분기된 가지까지 전부 합하면은 6400km로서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토목 유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재 만리장성은 명나라 때 보수된 것으로서 이 동쪽은 바레만 연안의 이 산해관부터 시작해서 중국 중흥의 중원 북쪽의 경계를 따라서 서북으로 뻗어가면서 이 베이징 북쪽 그리고 산서성 북단을 거쳐 황허강을 지나서 실크로드 북서쪽의 자위강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이 주변국을 중국 역사에 편입시키기 위해서 특히 동쪽에서는 동북공정을 추진하면서 역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만리장성의 길이를 한반도 이 북쪽까지 연장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방어를 위해 주요 산정에 성벽들을 많이 세웠기 때문에 이 중국에서는 의도적으로 이 만리장성의 길이를 늘리기가 매우 쉽습니다. 저희 동네만 해도 주변을 두르는 산정에는 조고산성, 계족산성 같은 옛 성터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이 발해와 고구려가 구축한 이 성벽들을 만리장성에 억지로 이어붙여서 전세계에 홍보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는 기만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나라 사마천이 그렇게 사기를 각색해 가지고 중원을 뻥튀기하고
주변국을 오랑캐라 업신여겼는데 이제 그 후손들은 그 업신여기던 오랑캐마저 자기네였다고 웃기고 있습니다. 정말 웃기는 짜장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